아직 안 들어왔어. 빨리들 들어오지. 음, 이런, 시원아, 네? 왜 네 동생 오늘 수업 안 들어왔어? 아, 오늘 축구 갔다 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오케이. 뭐야, 쟤 안 들어왔네? 신지. 신지 양, 빨리 들어오셔. 신지 들어왔나? 자, 어려웠죠? 쉬웠나 봐. 말을 안 하네. 그러면서 엄청 틀리네, 다들. 오케이. 자, 봅시다. 먼저 C부터 봅시다. 뭐, 문제 유형은 똑같으니까, 예, 한번 우리 익숙해져 봅시다. 자, 뭐,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느낌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과 묵중하게 서 있다. 자, 나무를 의인화시켰죠? 늙은 나무를 만났다. 예, 나무를 의인화시켰어. 그죠? 예. 그래서 나무를 예찬하는 거예요. 그죠? 왜? 묵중하게 수도승일까? 이렇게.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멍청해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예, 이제 나무를 의인화 계속 하고 있네, 그죠?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 그들이 멀리 서 있었다. 사실 나무는 있고 이제 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예, 외롭다, 춥다, 묵종에 서 있다. 자, 오장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 그들은 이미 내 안에, 그 나무가 내 안에 뿌리 펴고 있었다. 뭐야? 뭐죠? 내면화 시킨 거죠. 내면화.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내면화. 그래서 내면화.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뭐야?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자가 느끼는 거야. 그치? 수도승처럼 느끼고, 좀 이렇게 과객처럼 느끼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죠?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에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자, 이 이제 박목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목월 시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세야 방해돼. 집중 좀 해줘. 박목월 시인을 청록파라 그래. 청록파. 조두진, 박목월, 박두진. 청록파. 그러니까 자연을 예청하는 그런 시인의 자연을. 예, 전화 오고. 수업 중입니다.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자연을 예찬하는 사람, 이 자연을 예찬하는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나무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예찬하기도 하고 나무를 긍정하게 하고 나무를 자기 감정이입해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기억해 두고 그냥 그대로 보세요. 뭔가 이렇게 주제를 막 구현해내려 하지 말고 아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본의 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본의 시도 구조나 내용에서 유사해요. 그러니까 가본의 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가나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시를 바탕으로 하면 나머지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자, 나본의 신경님 또 나목이네. 자, 이건 그냥 나무죠. 이건 나목이야. 나목은 헐벗은 나무란 뜻이야. 그죠? 네, 헐벗은 나무. 자, 나무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 향해 긴 밤벌 이것도 뭐야? 의인화죠. 의인화. 그죠? 의인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 가다의 삶에 적절한 것은 가와나는 자연물의 인격을 구했죠. 답이 1번이네. 그죠? 이렇게 답 쭉 내.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이건 다 맞았죠? 예.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맞은 것 같아. 1번. 그죠? 요런 건 쉽죠? 예. 원진이도 맞았고.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봅시다. 어, 나무들이 시로를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아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그 나무가 홀딱 벗은 건 뭐야? 아, 이렇게 자기 온통 흙 속을 받아 이렇게 그거를 씻어내려고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겠지.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고달픈 삶. 응? 뒤틀린 허리에 밴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자기를 감정이입, 이것도 이입하는 거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눈 따위 시련이지만 그것조차 이긴다는 거죠. 이 대단히 뭐야? 의지적이다, 의지적, 그죠? 예. 그리고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서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또 흔들면 또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는 깊은 울음을 떠뜨릴 때 멀리서 같은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나무골통에는 뭐야? 삶의 동질감, 그죠? 인생의 동질감. 자, 그럼 이 고달픈 삶으로 연결된 게 뭐 있을까? 가와 보기를 가와 보기를 한번 이제 가는 해석했으니까 비교 감상하는 논의한 거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 찾아야 거 가와 보기를 자 관념적인 고민과 무기력 속에서 동경 유학 생활을 하던 대학생 이인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귀향길에 오른다. 형사의 감시를 받으며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조선인들에 대해 일본인의 멸시와 조롱을 보게 되고 그는 현실을 눈을 뜨게 된다. 부산에 도착한 이인하는 서울까지 오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역 주변에서 궁핍한 삶에 허드는 조선인의 비참한 삶, 아직도 허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 일본인들이 경제적 침략의 실상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현실의 울분을 느끼며 분노하지만 동시에 조선의 인간적 품에 이른 비굴함에 허례의 의식에 대해 혐오하며 환멸을 느낀다. 결국 아내의 죽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는 서둘러 동경으로 돌아간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을 이제 끌어낸 건데, 이제 그 가가 가의 내용이 뭐예요? 가의 내용이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쭉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어, 두 개 논의했어요. 이제 추론 문제 두 개를 논의해서 한 감상이에요. 가에서는 뭐예요? 서울에서 다시 서울로, 보기에서는 뭐예요? 주인공 이인하가 동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여정이 뭐예요? 원위치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의 경우 마지막 부분이 서울로 돌아오자, 응? 마지막 부분, 예, 나오죠. 서울로 돌아오자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서울로 돌아오자라는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여정의 출발점이 서울이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가요 하자는 그런 여정에서 만난 나무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 그죠? 놀랍게 그들은 나무. 그래서 자기는 뭐야?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어? 이렇게 해서 그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나무와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 복이 주인공도 조선의 현실과 맞닥뜨렸어. 응? 복의 주인공. 조선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해. 그죠? 그래서 조선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시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게 돼.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 여정의 시작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정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어. 그죠? 예, 그래서 가와 복이 모두 결과적으로 탐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의 하자 내면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자의 탐색의 초점이 자신의 내면에 있고,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하자의 성격 관련된다고 볼 수 있죠. 가의 하자가 기본적으로 늙은 나무에 주목하면서 여정을 접하게 되면서 늙은 나무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자기 내면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가의 하자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존재임을 알 수 있고, 그런 경우 외부 현실보다 자신의 내면에 점점점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반면에 보기 이인화의 탐색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외부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는 이인화가 식민지 조선 유학생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가와 복이 모두 상황과 의지에 대립하는 양상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그래서 상황과 의지가 대립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맞죠? 되도록 회개 여정, 여정의 결과적으로 탐색 과정, 내면의 인식, 인물의 현실, 가의 설정의 화자, 복의 설정의 인물 성격으로 기현한 거에서 가와 복의 여정은 모두 상황의 의지가 대립. 자기 내면화 시킨데 뭐 무슨 의지와 대립이 돼, 그죠? 자기 내면화 시켰고 그리고 뭐야? 이 사람은 이나 나는 조선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본으로 가네?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두 번째 거 어떻게 두 번째 거 맞은 사람 있나? 두 번째. 어우, 홍신지 잘했네. 잘한 거예요. 두 번째 거가 서현. 아니 서현이 아니고 서영. 서영이 두 번째 틀렸네. 그죠? 서은. 서은이도 좀 어려웠죠? 시온. 시온이도 맞았어. 잘했어. 원진. 원진이도 그지? 예, 요 부분.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자, 나의 내용 흐름을 보아 A와 A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자, 나의 내용 우리가 나 이제 했죠. 뭐죠? 하나의 어떤 나무기지만 서로 눈과 또 흙과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29번에. 이거는 이제 시상의 흐름을 통해서 식구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나에서 그려지는 남옥의 현실은 고달픔을 부끄러울 것도 없이 알몸으로 하늘 향해 서 있는 모습이야. 응? 그러나 그 남옥은, 자, 때로는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려요. 때로는 힘든 게 있겠죠. 그 울음은 어떤 외부적 시련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내면의 슬픔이 확 터져 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그 남옥과 멀리서 같이 운다는 것은 뭐야? 남옥과 유사한 정서, 그죠? 감정이 동일한 정서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남옥처럼 내면의 슬픔을 지닌, 즉 남옥과 같은 존재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건 뭐야? 4번이네. 그죠?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은 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엿본 하자라고 할 수 있다. 남옥은 공감하는 존재는 멀리서 같이 오는 사람은 제시하여 자연과 인간간의 유대. 아니죠. 멀리서 오는 사람은 기본으로 남옥의 이미지 중첩된 표현으로 하자의 불행은 아니고 불행은 미래 알 수 없죠. 남옥의 모습이 이상과 현실에 좌절된 유출하고 이를 동조하는 아니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오는 남옥 혼자 오는 사람을 대비직 하자의 고독감 아니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29번에 4번. 네, 네, 네. 네. 자, 이게 뭐고? 그 다음에 30번, 31번. A 중 기울기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거 틀린 것들에.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답번도 해석해 봅시다. 자, 요것도 최성애, 최성애래. 최두석, 성애꽃.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찬란 치장, 새벽에 뭐가 있냐? 엄동혹한일수록 선현이 피는 성의꽃. 여러분 성의꽃이 뭔지 알죠? 이렇게 새벽에 추울 때 여러분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이렇게 차에 이렇게 막 그 습기가 얼어서 된 게 성의꽃이죠. 그러니까 어제 버스 탔던 처녀 총각 어른 아이 어른 다양한 사람들이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응? 자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난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이들의 삶의,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이 사람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기막힌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긍정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슨 전람회 시작하자 지적 드러나고, 전람회는 언뜻 자리를 옮겨 다니고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역설적이죠. 차가운 아름다움.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 되는 거. 사람들의 이렇게 숨이 들어가서 그게 성의꽃이 됐다 이거야. 어떤 더운 가슴을 표현한 정열의 숨결이다.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을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이제 감각적이죠. 감각적, 촉각적으로 덜컹거리는 창허리의 푸석한 얼굴. 그리고 갑자기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갑자기 그 성의꽃을 보면서 시가 확 전환돼. 여기서 갑자기 시상이 전환돼요. 성의꽃 하면서 되게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쭉 얘기하다가 내 친구가 보고 싶어. 예, 그게 뭐야? 전이 된 거죠. 전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30 A 중 기억이 형상화된 것으로 불린다. 형상화. 자, 기억은 뭐예요? 고달픈 기억이 여기 있네. 고달픈 삶이에요. 고달픈 삶. 그러니까 고달픈 삶으로 삶은 나목이 터진 살갗에 새겨진 그 뭡니까? 새겨진 현실적 삶의 어려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 삶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현실적 삶의 어려움. 자 봅시다. A. 새벽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다 이건. B.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입김과 숨결.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이에요. 음, 직접 드러나지 않죠? 막막한 한숨, 일 없이 정선의 입김, 푸석한 얼굴. 뭘까요? 자, 고달픈 삶은 남옥에 터진 살갗에 새기는 현실적 삶의 어려움이죠. 뒤에 입김은 뭐야? 성의 꽃을 피워낸 사람들에는 시작하되 애정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형성된 것으로는 이게 뭐죠? 틀린 거 찾는 거죠. 예, 틀린 거. 그러니까 뭐야? 나머지는 다 뭐야? 힘든 사람들이죠. 새벽 시내버스. 시내버스인데 새벽에 와. 엄동혹한, 미용사 회판원, 이 사람 다 뭐, 어떤 사람들이야? 예, 전부 다 이런 새벽에 나가야 돈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막막한 한숨이죠. 자, 부족한 얼굴. 근데 이 입김은 뭐야? 나는, 토해는 정의의 숨결에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을 성의껏 삼키고, 나야, 이건 나야. 이들과 다른 나야. 나는 일 없이 정성스레. 그러니까 뭐야? 답은 D번이죠. 오케이. 틀린 거죠. 자, 니은과 유사한 발상이다. 니은은 외부의 뭐죠? 어, 없는 혹할릴수록 선연이 피는. 그러니까 외부의 시련에 대비해 어려움 속 오히려 긍정적이죠. 그죠? 예, 긍정적인 거. 그런 긍정적인 걸 찾으래. 시련이 힘이 되는 거야. 몇 번일까? 변은 서러우로 느끼게 된다. 햇살이 따가울수록 깊이 익어. 예, 따가울수록 깊이 익어. 답은 1번이네. 그죠?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나도 아니다. 하늘의 세상 뭐 이거 함께 해준다 이거야. 그죠? 뭐 시련 이런 거 없고요. 한방 눈 내리는데 눈사람 되겠네. 따뜻한 마음이고 푸르른 4월 이것도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답은 1번. 그래서 답은 13441, 13441. 다 맞은 사람 없고요. 전부 다 2개 이상씩 틀리셨네요. 자, 시, 그, 이번 주까지 시 하고요. 금요일 날, 내일이 금요일이네. 아이고, 내일 수업하고, 다음 주는 광고합니다. 다음 주는 쉽니다. 제가 여행을 가요. 베트남으로. 좋겠죠. 예, 김희석 군도 같이 가는데. 예,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하고, 자, 내일 또 일곱 번째 중고,
한번 진중하게 다시 한번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 내일 거 열심히 해서 상품권 하나 가져가야지. 예. 하나 틀린 것까지 봐주겠어. 하나 틀린 것까지. 알았죠? 안녕!